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12월도 시작한 지 벌써 반이나 흘렀습니다. 오늘이 12월 15일인데요.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 우리는 매번 겨울은 춥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생 적응하지 못할 것 같은 겨울, 활동량은 늘어나고 활동량은 줄어들고 섭취량은 또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활동량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 오늘은 건강 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독감으로 불리는 계절 독감이 미국에서 100여 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미국 전역을 공포로 빠뜨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사실 미국에서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의 형질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독감의 형질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신종플루의 악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계절 독감이 번지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면서 빠른 추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 그 예방법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내 아이에게 계절 독감 증세가 있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고요. 아이의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가 있다면 이 계절 독감도 특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계절 독감의 위험군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이의 증세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계절 독감은 첫 번째 증상이 고열인데요. 아이가 갑자기 38도에서 40도의 고열 증상을 보인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한 두통, 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광범위한데요. 잠복기가 확실하진 않지만 대략 일주일 이내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하기 하루 전부터 발생 후 7일까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바이러스의 입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호흡기 안으로 침투해서 전염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긴 하죠. 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나 비염이나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이, 그리고 임신부, 65세 이상의 노인, 폐질환, 또 만성 심혈관 질환자 등 면역력이 약한 연령대나 특정 환자일수록 계절 독감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네, 계절 독감으로부터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관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면역력이 있는 아이라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노력해야만 아이의 면역력을 지켜낼 수가 있는데요. 적어도 30분은 아이가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른에게도 그렇듯이 적당한 운동은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데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야외 활동 쉽지 않지만 아이와 함께 가벼운 신체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와 정서적 교감도 할 수 있고 어느덧 아이의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조금 땀을 낸 후에 반드시 씻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가 피곤해하거나 몸에 힘이 없다고 한다면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한데요.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고 늦게까지 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늦게 일어나면 아이는 또다시 늦게 잠이 들게 되죠. 밤 동안 충분히 잠을 자야 피로도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8시간을 자더라도 언제 자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편식이 심한 아이, 신체 방어력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신체 발육이 잘 이루어지고 몸의 방어 기제도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이다 보면 포동포동 살이야 찌겠지만 덩치 큰 약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젠간 다 키로 가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고요. 아이가 뭐든 잘 먹으면 무조건 좋아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이의 식단은 엄마, 아빠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아는 스스로 음식량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적당량 먹도록 조절을 해야 합니다. 비만이 되면 몸속에 유해산소가 생겨서 면역력은 당연히 떨어지고요. 식사량뿐만이 아니라 음식의 간도 중요합니다. 맵고 짠 음식은 아이의 위장에 자극을 주고 소화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되도록 외식은 줄이고 또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향하는 대형마트에는요, 계절 독감의 감염 위험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도 탁하고 사람도 많기 때문인데요. 집에서 온도와 습도 조절은 아이의 면역력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건조한 실내에서는 아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요. 날씨가 춥더라도 실내 환기는 꼭 하시고 온도와 습도를 잘 맞춰서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은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워준다고 하는데요. 웃음은 엔돌핀을 생성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기분에 아이의 기분도 좌우가 되니까요. 짜증나고 답답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아이를 대할 때만큼은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도 아이도 이 면역력이 강화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속할 정도로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녹차의 주요 성분인 테아닌과 카테킨을 3개월 섭취한 사람에게 독감 증상 3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카테킨은 바이러스를 파괴해버리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해도 증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홍삼입니다. 홍삼이 감기를 비롯해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너무도 잘 알려진 그런 사실인데요. 홍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개선에 대해서 이미 인증을 받았습니다. 생쥐에게 홍삼을 투여하고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노출시켰을 경우 폐 내부의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홍삼의 사포닌 성분은 허약해진 기운을 끌어올리고 감염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인터페론 생성을 돕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방어와 관련된 호르몬 분비도 촉진을 해주고 있죠. 네, 다음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데 고등어와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가 있어서 몸에 자체적으로 생성이 또 불가하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은 동맥순환을 향상시켜서 장기적으로 노화를 늦추고요. 그리고 심지어 면역력도 키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바로 버섯인데요.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강력 추천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버섯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베타글루칸은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이를 잡아먹는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배숙입니다. 배숙은 감기로 고생하던 어린 시절 다들 한 번쯤은 먹어본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요. 배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 해소에 두말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합니다. 배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소화를 촉진해서 면역력도 높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꿀과 설탕을 넣고 푹 삶아 단 것을 찾는 아이들에게 먹이면 그만큼 또 제격이 없다고 하죠. 네, 생활 습관부터 또 면역력에 좋은 음식들 5가지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나의 가족 감기주의보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이와 같은 활력과 또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쁨, 슬픔과 같은 감정을 잘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뼈와 근육이 튼튼해야 하고 몸에 비축된 에너지원인 적정량의 지방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육을 아무리 잡으려고 애써도 힘을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요. 또 지방은 없애려고 해서 애써 쌓이게 되는 것이 바로 또 지방입니다.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움직여서 농사를 짓고 살던 시대와 비교하게 되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머리를 쓰는 일을 주로 해야 생존이 유리한 방향으로 생활 패턴과 또 직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몸을 지탱하고 힘을 비축해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근육과 뼈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힘쓰는 일이 적어져서 근육이 소실되면 그 공간에는 고스란히 지방이 쌓여서 심장병과 뇌졸중과 같은 혈관 건강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50세 이후에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 정도 감소를 하게 되고 10년이면 평균 4kg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직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임이 적은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육량과 질 그리고 근력의 감소가 좀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이 들면 없어지기 쉬운 이 근육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세끼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밥 힘으로 산다고 하거나 젊었을 때보다 더 단 음식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같은 체중이라도 당분을 저장할 근육량이 나이 들수록 감소하게 되고요. 또 그 공간이 기름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제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글리코겐의 저장량도 적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짐을 느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노화를 늦추고 나이 들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여유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하루 3끼 식사하듯이 규칙적으로 근육을 사용해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하는 다양한 호르몬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도 원하는 만큼의 근육량 그리고 근력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중년 이후에 근육량이 감소폭이 더 크지만 남성은 젊어서부터 근육량이 많았던 경우에 근력이 떨어져도 심한 체력 저하를 일으킬 정도로 근력 감소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20, 30대부터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했을 때 근육량 또 근력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헬스클럽의 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겠지만 일할 때 짬짬이 책상에서 푸시업을 하거나 작은 아령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등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근력 운동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새끼 제때 식사와 살코기, 생선과 같은 단백질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육을 만들 재료가 모자라게 됩니다. 매끼니 밥과 같은 탄수화물,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근육량 유지할 뿐만 아니라 혈당을 안정화시킴과 더불어 주의력, 집중력을 증가시켜서 일의 효율성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포만감을 유지해서 체중 증가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을 투자하는 운동으로 팔과 배의 처짐을 예방할 수 있고요. 나이 들어서도 젊은이와 같이 활력이 있고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15분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노라 하는 기업 회장님은 어디서 무엇을 먹을까요? 소문난 야식왕부터 화끈한 애주가까지 회장님들의 맛집을 또 따라가 봤는데요.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근래 국내에 불어온 싱글 몰트 위스키 열풍에 그 중심에는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 바에 앉아서 위스키 한 잔을 즐기는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가 자주 찾는 바는 한남동에 위치한 볼트 파리. 이 간판이 없어져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고급 위스키를 보유하고 있어서 위스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정 사장은 이곳에 대단한 발견, 위험한 가격이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 사장은 경리단길에 있는 서울 살롱도 자주 찾는다고 하는데요.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이 열리는 이곳 분위기를 좋아해서 자주 들려서 위스키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한다고 합니다. 서울 살롱의 한 스폿은 옥상으로 미리 예약하면 바베큐 요리도 맛보면서 남산의 야경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하나의 김승현 회장입니다. 김승현 회장은 원기 회복을 위해서 곰탕집을 찾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그룹의 장교육 사옥에서 가장 가까운 명동에 위치한 75년 전통의 곰탕 명가인 하동관입니다. 김 회장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꼭 이곳에 들러서 곰탕 한 그릇을 먹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단골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제주도에서 헬기로 30인분 곰탕을 공수해 점심을 먹었던 그 일화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들도 청와대에서 자주 배달해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 준비한 재료가 모두 떨어지면 바로 가게 문을 닫게 되는데요. 대략 오후 4, 5시쯤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구본무 회장님입니다. 단골집은 평양식 냉면의 전문점 을밀대라고 하는데요. 구 회장은 LG그룹 계열사 임직원들과 함께 종종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냉면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2011년에는 구 회장이 이 식당의 에어컨 20대를 전부 신형으로 교체해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냉면을 먹다가 허름한 방에 설치된 금성사의 구형 에어컨을 보고 즉석에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 냉면집에는 LG사 달력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하나금융그룹의 김정태 회장은 칼국수를 유난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경상도식 칼국수를 선보이는 성북동의 국시집은 김 회장의 단골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부산 출신인 그에게 고향의 맛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들러서 칼국수와 함께 문어 숙회를 즐기며 지인들에게도 이 식당을 추천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이곳의 요리사를 청와대로 초빙해서 더욱 유명한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직원들과 회식할 때는 종로의 대련집을 또 찾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련집은 통사골을 24시간 동안 우린 육수로 칼국수가 유명한데요. 김 회장은 이곳에서 생배추 보쌈을 안주로 또 막걸리도 종종 마신다고 합니다. 작년 7월에는 취임식 100일을 기념해서 이곳에서 임직원 회식을 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다음은 이건희 회장입니다. 진주회관에 콩국수를 즐겨 먹는다고 하죠. 삼성그룹 본사가 태평로 사옥에 있었던 시절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가 찾으셔서 그러는데 콩국수 좀 담아주시겠어요? 라고 하며 음식을 포장해 갔다고 합니다. 암 수술 이후에도 이곳 콩국수를 포장 주문해서 더위를 달래곤 했다곤 하는데요. 점심때면 줄을 선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는 진주회관은 얼음이 없이도 차고 걸쭉한 강원도산 콩국물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 회장 이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다녀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LS의 구자열 회장입니다. 이 회장이 찍은 맛집은 아기찜이 간판 음식인 해물 전문점인 바로 본가인데요. 원효로에 자리 잡은 이곳은 40석밖에 되지 않은 소규모의 식당인데다 초행자가 찾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출입구가 작다고 합니다. 구 회장이 특별히 이곳을 선호하는 이유는 반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이 집 김치와 깻잎을 어김없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입니다. 이재현 회장은 와인 마니아이자 미식가로도 유명한데요. 그가 자주 찾는 곳은 청담동 레스토랑 뚜또베네라고 합니다. 이곳은 프렌치 레스토랑 팔레드 고몽의 세컨드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요. 이 회장은 찰옥수수찜을 곁들인 깔라마리 참숯구이나 수제 트러블 마요네즈와 루콜라를 곁들인 한우 홍두깨 카르파초를 에피타이저로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곁들여 자주 마시는 와인은 이탈리아 와인인 발디까바와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회장님의 식신로드 3편으로 나누어서 좀 알려드렸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내노라는 회장님들 어떤 맛집을 가나 궁금하셨던 분들 그 궁금증이 해소되는 그런 기회였길 바라봅니다. 네, 이번 주 중 또는 주말에 회장님들의 맛집 쪽으로 약속을 잡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증권사에서 추천하는 종목으로 오늘 한 종목 준비했는데요. 유안타 증권에서 추천한 사조 시푸드입니다. 종목 번호는 014710입니다. 횟감용 참치 가격 상승과 일반 수산물 매출 호조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반 수산물을 진공 포장한 스킨팩 제품에 홈플러스 전국 매장 확대로 외형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인근에 위치한 4조 빌딩의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룡호 사건에 따른 영향은 조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실적 성장에 따른 정당한 평가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한데요. 4조그룹 계열의 횟감용 참치, 수산물 가공과 유통 전문 업체, 참치 어획에서부터 유통, 수출, 부가식품 개발과 판매 사업,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횟감용 참치 가공 설비와 대규모 냉동과 냉장 보관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참치 시장인 일본 시장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련 스톡으로 유안타 증권에서 추천한 사조 시푸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정보로 함께 할 텐데요. 보통 과일이나 채소 껍질 벗겨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7가지의 식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인데요. 감자로 요리할 때는 항상 감자 껍질을 벗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자 껍질에는 비타민 B와 미네랄 같은 영양소가 20% 들어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데요. 가지입니다. 이 가지의 부드러운 껍질은 노화와 질병에 의한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와준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껍질은 영양소가 풍부한데 비타민C, 칼륨,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죠. 네, 다음 네 번째 오이입니다. 어두운 녹색 오이 껍질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변비와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다섯 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노화 방지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죠. 네, 다음 계속해서 파스닙입니다. 설탕 당근이라고 불리는 파스닙은 당근보다 더 달고 고소하다고 하는데요. 파스닙 또한 껍질에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서 껍질째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 7번째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암 효과에 좋은 퀘르세틴, 그리고 비타민C, 트리터페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영양학자인 케이티 카푸토 박사는 껍질을 벗겨내려는 힘,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영양소와 맛까지도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오늘 소개했던 7가지의 채소와 과일은 이제부터 껍질째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펀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독감 예방을 위한 건강 정보에서부터 또 근육을 운동을 위한 15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7가지 채소 껍질째 먹는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